네, 안녕하세요. 김소연 개인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기획사항, 프로젝트 백로그, 구현 기능과 데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슈 사항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후 소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획한 사이트는 룩랜드로 자신의 룩을 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땅을 의미하는 랜드랑 발음이 유사해서 룩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담고자 했습니다. 기획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티 의상, 면접 의상과 같이 자주 입는 옷이 아니지만 특별한 날에 꼭 필요한 옷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옷을 하루를 위해서 구매를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필요한 옷을 싸게 대여하고 싶을 때 혹은 자주 입지 않는 옷을 대여해 용돈벌이를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의류 대여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룩랜드는 유저 간 서로 옷을 빌려주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중고나라와 같이 개개인이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는 옷들을 등록합니다. 이때 옷을 대여해주는 사람은 대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옷을 원하는 사람은 편리하고 저렴하게 옷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목적에 맞는 옷을 입어 만족도를 높이고 서로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가 작성한 애자일 보드입니다. 1주차 애자일 보드부터 보겠습니다. 1주차에는 초기에 메인 화면 UI 구성과 회원 가입 기능을 진행했습니다. 백로그는 프론트와 백엔드를 나눠서 UI와 시스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각 백로그들에는 이와 같이 필요한 조건을 적었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구상해 튜토리에 정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사용자 스토리 베이스로 백로그를 작성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2주차 백로그입니다. 크게 추가된 요소는 로그인과 게시판 관련 백로그들인데요. 문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회원가입과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로그인과 관련된 시스템, 이와 같이 백로그 하나에 관련 기능을 전부 집어넣는 기능 위주의 백로그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로그 하나를 진행하는데 진행 속도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이 안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로그들을 좀 더 세분화해갖고 컴포넌트와 MPT 유수를 관리해서 진행하는 일을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도 진행 상황이 빠르지 않아서 작성된 백로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백로그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백로그를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4주차 애자일 보드입니다. 파란색 박스는 제가 완료한 백로그들이고 연두색은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 그리고 에디셔널 월크는 우선순위상 뒤로 보는 작업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떤 작업을 완료했고 또 진행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보라색 박스를 보면 게시글에 추천이나 좋아요를 하는 기능, 그리고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를 처리하는 기능, 그리고 후기에 평점을 넣는 기능과 같이 부가적인 요소들을 힙5로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뒤로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백로그에 따라서 깃에 작성된 내역들을 보면 모든 사용자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눌렀을 때의 UID, 리스트 UI, 룩랜드 10, 그리고 같은 곳에 룩랜드 10을 백로그를 보면 모든 사용자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눌렀을 때의 리스트. 네, 이와 같이 백로그 태그와 제가 커밋한 커밋 메시지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 로그인한 사용자가 후기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수정, 삭제하기 위한 시스템 룩랜드 28 이 태그와 일치시켜서 커밋한 내용을 보면 관련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커밋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현 기능과 시연입니다. 캡처 화면과 같은 상태로 메인 화면 UI를 구현했으며 로그인, 로그아웃 버튼, 사이트 이름, 메뉴바, 배너, 뉴 게시판 리스트, 부터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기능입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주소를 받으며 아이디 중복 검사, 유효성 검사, 비밀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고, 비밀번호 암호화 그리고 닉네임 중복 검사 주소를 넣어주겠습니다. 로그인 기능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받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게시판 기능입니다.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과 실제 옷을 대여하는 글을 올릴 수 있는 대여 게시판, 그리고 사용자들이 후기를 올릴 수 있는 후기 게시판으로 총 3가지의 게시판을 작업했습니다. 게시글 등록, 수정, 읽기, 삭제가 가능하며 로그인한 사용자만 각각의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수 있고 자신의 게시글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처음 들어왔을 때 UI는 다음과 같이 로그인 그리고 회원 가입 버튼이 위에 있으며 사이트의 이름과 각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헤더가 있습니다. 게시판은 크게 3가지로 나눴고요. 여기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홈 버튼입니다. 필요한 옷을 요청하거나 용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만들었고, 또 옷을 대여해주고 싶은 사용자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랜드 게시판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후기를 작성하는 후기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로는 룩랜드가 옷을 대여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이트의 성격을 잘 보여주도록 옷이 있는 사진들을 배너, 캐러셀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랜드 게시판을 연결해 빌려주는 게시글들이 메인 화면에 보이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전 화면으로 연결되는 부터로 페이지의 마무리와 사이트의 정보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는 이메일 형식을 받는 이메일 작성칸이 있고, 이미 있는 걸 했을 때는 중복된 이메일입니다 라고 뜹니다. 이메일 중복 확인을 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작성하고, 이름을 받으며 닉네임은 10자 이상 입력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뜨도록 했습니다. 닉네임도 역시 중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넣고 가입하면 가입이 완료되며 로그인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네, 로그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로그인과 회원 가입 버튼이 로그아웃 그리고 마이 페이지 버튼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로그인한 유저의 닉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 돌아가고요.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면 게시판 리스트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글 번호와 말머리, 제목, 작성자, 그리고 등록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말머리를 고를 수 있고 제목을 작성하며 닉네임은 로그인된 사용자의 닉네임으로 구성됩니다.
글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이 등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로그아웃을 해보면 게시글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라는 글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클릭해서 글을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등록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랜드 게시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랜드 게시판은 대여하고자 하는 옷을 등록하는 게시판으로 역시 로그인한 회원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말머리와 제목 그리고 다른 아이디, 현재 로그인한 아이디가 이렇게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등록하면 이제 글 번호, 제목, 그리고 작성자, 가격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글에 들어가면 목록과 수정, 그리고 삭제 버튼이 나오고요. 수정을 누르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정된 대로 다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들어가면 수정과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신의 게시글에 들어가서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기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후기 게시판도 앞에 게시판들처럼 게시판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게시글이 등록할 수 있고요. 네,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시연은 마치겠습니다. 시연에서 중점으로 둔 부분은 사이트와 만든 메인 화면 UI와 회원 가입, 그리고 로그인, 그리고 게시판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게시판을 구현하면서 수업 때 배운 코드를 완전히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연에서 이미지 파일 등록이랑 회원 정보 수정, 그리고 댓글 등록 검색 기능이 화면으로만 구현이 되어 있으며 추가로 더 보완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발표로 돌아가서 이슈사항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슈사항은 제가 작성했던 프로젝트 기획 관련 이슈사항이 있었고 그 밖에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미 겪은 이슈고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참고해서 많이 해결했습니다. 후보했던 이슈사항들 중 몇 가지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언급해보면 새로 고침한 경우에도 로그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로그인 후 새로 고침할 때 유지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는데 새로 고침하면 수업 없이 초기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올려주신 이 해결 방안을 따라해서 설치해서 적용했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게시글 작성 시 로그인된 닉네임을 배치하는 데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사항을 정리해두신 것처럼 유저 인포가 비어있음을 확인했고 해결 방법을 마찬가지로 따라가며 적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슈사항 기록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소감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수업하면서 학습했던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고 응용해갖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구현하지 못한 기능이 많아서 아쉬웠고 또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분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기능을 만들 때마다 다시 배운다는 과정으로 배운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슈 사항의 기록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겪은 이슈를 참고해서 해결한 경우가 정말 많았어서 이슈의 공유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이슈도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올려서 공유하고 빠르게 해결 방안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보드의 중요성 또한 느꼈는데요. 하고자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전달 가능하며 우선순위 정리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후에 팀과 협업할 때도 이번에 했던 것보다 더 잘 활용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의사소통하고자 합니다. 또 의존성 분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요. 코드를 작성하면서 비슷한 내용들을 매번 고치고 반복해서 적는 패턴이 나타나니까 효율이 무척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코드의 재사용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 비수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수사항이 있으면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빠르게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이슈사항을 꼭 빠르게 공유했으면 좋겠고 또 커밋을 자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